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화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점 A와 원 위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해주면 최대가 되겠느냐. 문제의 뜻 조금만 파악하면 무엇을 구하는지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 열심히 그렸고요. 3,2라는 점은 밖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 최대 그냥 곧바로 맞는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런 그림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뭐 다른 거 열심히 이렇게 그어봐야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구한 이 기울기보다 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접할 때라는 얘기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는데, 자, 요 길이가 이때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반지름은 루트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그림이 뭐 이게 그림 뭐 엄청 잘 못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 반지름은 이제 2루트 2 처리가 되겠고, 피타고라스를 해주니까 이 길이가 1 돼야 되는데, 와, 이제 그림이 그렇습니다. 실은 반지름이 2루트인데 3이면 이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림을 제가 좀 엉터리로 그렸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길이 표시를 해서 이제 처리했냐면, 여기 각도가 세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풀이를 조금 더 이제 뭐 3,0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하는 거니까 y는 이꼴 mx-3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원하는 뭐 접할 때니까 뭐 중근 갖는다 혹은 뭐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도 가능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좀 잘 생각하면 직선의 기울기 이 부분이 여러분들 뭐 탄젠트 세타하고 같다 이런 것도 좀 학습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게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때 탄젠트 값을 구하게 되면 그냥 가볍게 1분의 2루트 해서 이 부분 이제 2루트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뭐 곧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자, 주어진 도형의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잘 구할 수 있겠다. 자, 물론 이렇게 하고 중간에 0,0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 2루트 이렇게 되는 걸 좀 찾아도 되겠지만,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풀이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주어진 도형의 어떤 나온 도형의 특성을 정확하게 잘 이용하면 좀 더 쉬운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1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번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모두 자연수다. 와, 자연수의 해를 가질 때 정수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타가 더 크다? 이런 게 뭐 중요한가요? 자,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n-2가 되겠고, 두 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n+3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요 방법부터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좀 잘 처리해주는 방법 없을까요? 자, 이때 m을 좀 소거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m을 좀 소거해가는 방법. 그럼 알파 베타에서 빼기를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m이 사라지고 이 부분이 이제 5좀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죠. 그렇습니까? 부정방정식.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문자는 알파 베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문자 조건에 따라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연수 조건이면은 자,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자, 알파 베타 이렇게 쓰고요. 여기 마이너스 알파 나오면 마이너스 베타 나오려면 이렇게 처리되니까 6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형태, 즉 문자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수를 열심히 곱하기 해서 6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1 곱하기 6 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제 알파가 2에 베타가 7 이렇게 나오거나,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결과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m 값이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3에 베타 4 하게 되면 이게 이제 7이었으니까 m 값은 맞습니까? 7 맞습니까? m 값은 3, 4 맞죠? 3, 4,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7 돼 있으니까 넘겨서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오, 뭐 이게 산수가 버벅거리죠. 자, 이렇게 두 개 나왔으니까 이때 m 값을 합하면 20이 있다. 자, 이런 방법에서 답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판별식 d를 이용하는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판별식 d를 구하게 되면 m-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뭐가 되죠? m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돼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m에다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m-4의 제곱, 자 그럼 24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별식 뒤에서 정리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완전제곱수 형태가 완전제곱식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값이니까 이게 풀려서 자연수가 될 기본 조건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좀 달리 이항식해서 쓰게 되면 m-4의 제곱 빼기 k제곱이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완전제곱수의 차가 24 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4가 4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25 빼기 1이 2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49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49 마이너스 25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 m-4가 이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m-4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중에서 5 해서 m 값은 9 처리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7 해서 n 값이 11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험 장소에서는 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이 판별식 D에 해당하는 이 풀이법을 좀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의 가장 기본 원리 패턴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 패턴, 유리수 조건 때까지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자, 이 표현이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위쪽 산수가 더 현명하죠. 자연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식이 더 좀 간단해지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판별식 D 하는 부분하고 두 군의 모양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풀이하고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잘 익혀서 다음 시험 문제 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을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직선도 뭐 대략 그려야 되는데, 이게 뭐 이거 좀 쉬워지니까 이건 뭐죠?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뭐 축을 좀 이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축이 좀 휘어져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직선이 대략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자, 우리가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뭐 별거 없습니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가장 좋은 풀이는 점과 직선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거 구할 겁니다. 자, 이제 모양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 반지름은 R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AB 현 길이가 4란 얘기는 여기만큼 길이가 이제 2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x-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맞게 정리했겠죠. 자, 중심좌표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1, 1, 2 되겠고 1 대표니까 2점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루트 2가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구해주셨습니까? 반지름, 자, 피타고라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처리해주는 거니까 4에 2를 더하게 해주면 6에 반지름 루트 씌워서 루트 6 처리해주면 반지름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원리,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잘 구하고요. 자, 주어진 모양의 도형을 잘 표시해주면 이제 현 길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나눠서 처리 잘 해주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잘 알면 반지름 구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는 뭐 복습 조금만 잘 하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점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이은 선분을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주 이거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8,-6 되어 있고요. 좌표 모르니까 A, B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2대1 나타나는 점을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내분점이니까 3분의 2A 플러스 8 잘 이쁘게 된 것 같고요. 3분의 됐습니까? 2B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이렇게 구해갔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취 방정식이라는 게 뭡니까? 자취 방정식. 요 부분만 뜻파악만 잘 하면 되는데, 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취 방정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XY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네분점 구했는데 요것이 이제 X 좌표고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Y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X 좌표고 Y 좌표 요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가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어진 식에서 2A 플러스 8은 이제 3x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거니까 a를 하고 정리하게 되면 2분의 3x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b 값을 구하게 되면은 자, 2분의 3y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a, b라는 곳은 맨 처음 문제 풀이 할 때 그래프 위에 점이었으니까 이 a, b 사이에는 4a 마이너스 3y 플러스 20 y가 아니고 b입니다. b 플러스 25는 이꼴 제로,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열심히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3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에 2분의 3y 플러스 6 더하기 25 이꼴 제로. 이렇게 하면 이제 XY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자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에 원하는 대로 가려면 이제 Y는 하고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뭐 정리는 뭐 시간만 주어지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에다가 이제 12를 대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입했을 때 이제 y 값을 구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곧바로 이곳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센스 있게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를 대입하면은 36에다가 8을 빼니까 24가 되나요? 맞습니까? 12 대입하니까 36, 8을 마이너스 해주니까 됐죠. 28에다가 28에 4 곱하기 그러면은 14 이렇게 처리됩니까? 3배의 2분의 3y 플러스 6 더하기 25 이걸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면서 계산을 좀 한참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3배의 2분의 3y, 요거를 그냥 전개를 해서 플러스 3을 쓸까요? 3에서 이제 9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겠죠? 이항시키는 게. 됐습니까? 자, 뭐 그냥 곧바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 더하기 이 부분은 이제 4세 16, 5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9 부분을 계산을 좀 미리 할까요? 아니면 자, 70, 81에 72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된 것 같습니다. 2분의 9y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9, 8, 72 이렇게 되니까 y는 이꼴 또 2배를 해주니까 16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산수입니다. 산수.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값을 구해가는 과정이 아니고 앞에 부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자취 방정식이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가볍게 X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처리를 해서 뜻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문제 풀이 어떻게 되느냐? 두 점 사이 네분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분점 열심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복잡하게 나온 이 부분에 X좌표, Y좌표, 이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A,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A, B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X와의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이 절차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가는 이 과정.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내분점 구하는 이 부분이 이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입하고 이런 과정이니까 실질적인 연산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아주 쉽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포기할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이런 계통 문제들을 좀 몹시 싫어하죠. 자,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서 잘 풀 수 있는 문제 영역 속에 다음과 같은 4번과 같은 문제 유형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A, B가
하고 BC 길이가 나와 있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대각선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자, 연장선에서 만나는 점 Q라고 하고 이때 QD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도형적으로 좀 모양을 조금 살짝 이해해서 도형적인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길이를 이렇게 쪼개는 데는 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자, 왜냐면 길이가 4, 8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4, 8 이곳에 또 다시 4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좌표도 이제 슬금슬금 표시를 해주면 가면 되는데, 문제에서 AC라고 했으니까 A, B, C, D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AC 길이를 1대3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쪼개게 되면 여기가 가운데가 되겠고, 다시 또 가운데가 되려면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 좌표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고 2가 돼야 되겠고, 여기가 2에다가 여기가 3, 이런 부분들이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축을 잡아서 풀었다면은 아주 더 쉬운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2,3 이렇게 해서 나올 건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비례적인 이 부분을 가볍게 이제 도형적인 형태를 좀 이용하게 되면 쉽게 좀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B하고 이 점을 이제 P라고 했는데, BP 연장선에서 이렇게 그었습니다. 연장선 그어서 AD가 만나는 이 선을 이제 Q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QD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해줬는데, 제가 사실은 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요게 이제 이게 좀 닮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3대 2가 되겠습니다. 3대 2. 됐습니까? 근데 요 길이가 1이거든요. 1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제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요 길이가 좀 이쯤 나왔을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QD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그냥 6에서 요만큼 빼면 되죠. 자, 6에서 3분의 2만큼만 빼면은 금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3분의 18에서 2를 빼니까 3분의 16 이렇게. 자, 됐고요. 아까 또 축을 구했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직선의 방식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4, y는 이꼴 2분의 3x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에 y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x좌표를 또 금방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효율적인 처리법은 이제 다양하게 등장하는 건데, 도형에 나온 이런 길이들을 정확하게 잘 표시하고, 특히 이제 여기 1대3 이런 부분들을 굳이 좌표로 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이게 길이 B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4, 8 이렇게 해서.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점 부분들이 좀 쉽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들, 도형하고 수식하고 두 개를 좀 살짝 병행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군요. 자, 두 회사 ABA 월 전화 요금은 다음 표와 같이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의 합으로서 계산된다. 자, A 회사, B 회사 기본 요금이 나와 있고요. 통화당 1%, 통화당 기본 요금의 2%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근데 전화 요금이 같게 되겠다. 같게 되겠다. 뭐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 기본 요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화당 그럼 100분의 1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1%. 1%를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기본 요금이 있으면 L을 곱하면 되겠고, 통화를 몇 통화를 할까요? X 통화를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되겠고, 역시 B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근데 여기는 2%를 내야 되는 거니까 2BX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통화요금이 존재할 때 두 회사의 통화요금이 A 회사의 통화요금이 B 통화보다 많게 되는 것은 언제가 되느냐? 이쪽이 이제 크게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하하, 그렇습니까? 자,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 뭐 이항식해서 구해가는 거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A-2B에 X 처리가 되겠고, 여기 B-해서 X를 구하면 되는데, B-A 되어 있고요. 100을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됐죠? A-2B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래서 답을 처리해야 되니까 A-2B에 100에 와, 이게 좀 똑같은 모양이 이제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고민이 돼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좀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필요합니다. 무슨 상식이 필요하죠? 자, A 기본요금, B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본요금이 이게 뭐 어느 쪽이 좀 크다고 했는데 한 통화당 1% 요금 받고 2% 요금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B 값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요금도 많이 내는데 통화당 요금도 많이 내게 되게 되면 이 2%이 금액이 당연히 이 1%의 금액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똑같은 통화량을 했는데 요금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어떤 값이 큽니까? 일단 기본 요금 자체는 A 기본 요금이 커야 되겠죠. 맞습니까? B 기본 요금보다. 자, 그런 다음에 통화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이제 기본 요금이 비싸니까 이 요금은 좀 적게 받겠습니다. 요건 좀 작고요. 여기는 어쨌든 그래도 기본 요금 작아도 2%가 되니까 이쪽 요금이 또 더 비싼 거죠. 요거 자체가 비싼 거에는 변함이 없군요. 원래가 비싸든 안 비싸든. 됐습니까? 자, 이곳이 비싸니까 금액이 점점 통화를 많이 할수록 커져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같아질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2B가 더 EB 값이 이쪽 2% 쪽이 더 큰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1번이 되는 거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A 기본 요금이 조금은 비쌌는데 통화를 쭉쭉쭉쭉쭉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같아질 때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근데 한 통화당 요금은 좀 B 요금이 더 비싸고 그렇게 되려면 A가 더 비싸게 되려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몇 통 이하 부분에서 더 작겠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본 개념을 봐도 작다가 바른 답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은 그냥 단순 수식만이 아니라 주어진 그 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장 그런 기본 개념도 좀 살짝 알고 있어야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부등호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됐습니까? 뭐 평상시에 전화 요금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인가요? 자, 재미있는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6번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 7번 시작합니다. 네 점에 대하여 PA, PB, PC, PD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에 대해서 P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군요. 이때 AP를 구해달라. 뭐 이론을 좀 알면 그리 어렵지 않은 건데 요 이제 PA, PB, PC, PD 요거 네 개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 어딘지 요걸 알아보는 과정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제멋대로 사각형 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A, B, C, D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P점이 어디 있어야 최소가 될까? 자, 정답은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 요 자리에 P가 있을 때 최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P 값이 뭐 다른 이런 곳에 있다고 치면 뭐 PA 길이 자체는 뭐 여기 지금 현재 주어진 것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PA 더하기 PC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가는 길이보다는 직선 길이가 당연히 짧은 길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PD 요 값도 이렇게 뭐 직선 길이가 훨씬 더 짧은 길이가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B점은 이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해서 대각선의 교점 부분에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갑자기 이제 직선의 방식 해야 되겠습니다. A하고 C, 자,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식. 와, 근데 뭐 X좌표가 똑같이 마이너스를 됐다는 얘기는 요건 그냥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X값이 그냥 마이너스를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BD 직선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 좌표가 1,3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이곳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면 3 바뀌고 이렇게 해서 가려면 6이 바뀌는 거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x-1 플러스 3 처리하고 y 이렇게 쓰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즉 y는 2x-2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에 대해서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x좌표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는데 y좌표 역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군요. 좌표가 어떻습니다. B점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P하고 A하고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x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y좌표 또 차이만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2하니까 차이가 3 이렇게 돼서 풀이가 진행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맨 처음에 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있을 때 거리합이 최소가 되려면 이 대각선의 교점 자리에 P가 있어야 되겠다. 자, 이 이론을 알고 나면은 큰 무리가 없는데 이 이론 자체가 이제 요 모양하고 도형하고 좀 연결시켜서 요 이론을 좀 확실하게 알아가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직선 방식 구해가는 그런 절차도 있지만
다행히 지금은 직선 방식 중에서 하나가 또 매우 편리해서 좀 더 쉽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거듭 이론 강조합니다. 이 이론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이론을 문제에 적용해서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뭐 거리가 루트 4개를 뭐 더하기해서 최소가 된다. 쉽지 않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7번 이론 공부 확실하게 잘 하라는 당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y축의 수직인 평행으로 2등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y값이 k 됐을 때 OK는 어떻게 되냐? 자, 좌표에 점을 좀 찍어서 알아보면 1,1 있고 1,9 좀 큼지막한 이런 좌표가 되어 있습니다. A, B 두 개.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y는 이꼴 k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넓이가 이제 2등분 됐다. 자, 그러면 먼저 OAB 넓이를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1의 밑변 길이는 이곳이 y좌표가 1에서 9 돼 있으니까 8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높이는 당연히 1에서 4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우리가 구해야 될 요 넓이가 2쯤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거리를 좀 구해야 되면, 요 거리는 y좌표가 9에서 y좌표 K니까 9-K 해서 이 부분은 좀 쉽게 처리되는데, 자, 이제 x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 직선의 방정식 y는 이꼴 9x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0,0하고 1,9를 지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y값이 k 하니까 x에다는 9분의 k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x좌표가 나오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넓이도 좀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1 y좌표 요 부분을 이제 밑변으로 처리해주면 되니까 9-k 해주면 되겠고, 높이 부분은 좀 x좌표가 1에서 9분의 k를 빼면 되겠죠. 근데 이 넓이가 2가 돼야 되겠다. 아, 여기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9분의 9-k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9-k가 제곱이 됩니다. 9-k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분모에 있던 이 숫자를 곱하게 해주면 36이 됩니까?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9-k 값이 한 번은 6,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곳에서 k 값은 3하고 15가 나오는데, 자, 3 쓰면 되겠고 15는 안 쓰는 게 좋겠죠. k 값이 15가 나온다고요? 자, 넓이 2등분 할 수 없겠죠. 자, k 값 나왔습니다. 이때 OK. 그러면 우리도 OK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산 과정만 좀 살짝 복잡해져 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차분하게 풀이하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처음 넓이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 구해놓고요. 우리가 구할 넓이. 이때 y값이 k 되어 있으니까 이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쉽게 처리가 되는데, 이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직선의 방정식해서 교점 찾고, 그럼 여기 x좌표가 1이었고 하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식세워가는 훈련들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이 정도 무난하니까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할 수 있으시겠죠? 자, 8번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9번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곱으로 나타내 달라. 이때 이제 a,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진행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괄호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진행되어야 되겠다. 2x 제곱이 있으니까 x, 2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놓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py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p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쪽 기울기가 p가 돼야 되는 거니까 빼기 p분의 2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문자가 해서 이제 되겠고, 오호, 여기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니까, a 값, 여기서 이제 문제 위에서 보면 ay 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부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자동으로 구했습니다. 자, 이때 xy의 계수 파트 부분을 보게 되면 2p하고 마이너스 p분의 2가 되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게 2p 제곱에 플러스 3p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해서 2에 1에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p 값이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처리가 되는데, p 값이 2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x 마이너스 2y 이런 형태하고 2x 마이너스 y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맞죠?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1인데 여기는 그럼 뭐가 되죠? 2x 마이너스 4y 이런 형태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2를 꺼내서 이쪽에 곱하게 해주면 다시 x, 2x 플러스 y 이런 형태하고 맞습니까? 여기 뭐 부호가 잘못됐는데 x, 2x 플러스 y 형태하고 이쪽에서는 x, 2x, x 마이너스 2y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똑같은 모양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굳이 두 개를 하지 않고요. 하나를 놓고 그 다음 문자를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보기 좋게 이쪽에서 처리해서 마이너스 2 처리해서 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하고 이쪽에 이제 문자 qr 이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부터 조사할까요? 일단 그러면은 2차 항 조사가 다 끝났죠? 그럼 이제 1차 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앞의 개수는 2q에다가 x에다가 되는 거니까 r이 됩니까? 저렇게 되시죠? 근데 x 앞에 개수가 지금 문제가 뭐가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 처리가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 앞의 개수는 또 뭐죠? q에다가 그 다음에 상수에 되니까 마이너스 2r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qr 이걸 곱하기 해주면 이제 상수항 이제 b 처리가 돼야 되는데 뭐 연립방정 실조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자, 위쪽 식에 2배에서 더하기 하겠습니다. 4에다가 그러니까 5q 이렇게 되겠고 이쪽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5 처리되니까 q 값은 1이 처리가 됐고요. q 값이 1이라면 r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항시키게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게 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곱하기 해서 b 값이 이제 마이너스 4 처리되죠? 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무엇을 구하라겠나요? a, b 제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a 값이 얼마였죠? a 값 마이너스 2 나와 있었고 b 값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6에 마이너스 32 처리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산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을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좀 이용했죠. 서로 수직이다 라는 직선의 곱이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차를 보고 x 부분 처리하고 y 문자를 놓을 때 여기 문자를 놓으면서 기울기를 생각하고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를 생각해가면서 문자를 놓게 되면 문자 개수가 줄어들고요. 더불어서 y제곱 처리해가면서 a 값도 미리 구할 수 있는 아주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를 미리 놓지 않고 아예 이제 xy 개수 부분을 조사해서 확인을 좀 해본 거죠. 그럼 p 값이 2개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자, 그 2개 나온 부분들은 이렇게 넣은 부분을 식을 썼을 때 결국은 이제 같은 개수 모양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중 하나를 잘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에 문자를 넣고 그 다음에 역시 전기에서 나오는 개수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자 개수를 어떻게 해주면 최소화해서 풀 수 있느냐? 뭐 그래야만 이제 시간도 좀 절약하고 계산도 좀 복잡하지 않은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다라는 이런 부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했을 때 여기 부분에서 서로 수직인 관계에 대한 그 공식을 좀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문제를 편리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를 놓게 되면 문자 개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건 이해되시죠? 자, 그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그 부분 좀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원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해달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되면 중심 좌표가 이렇게 y는 이꼴 x 이런 부분에 중심 좌표가 있어서 반지름하고 중심하고 좌표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이런 내용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확인해달라.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 좌표는 맨 처음에 주어진 원은 1,1이고 반지름이 18이면 상당히 큰 이따만한 원을 그려라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구할 원들은 자, 이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8이라는 이런 원 위에 있으면서 또 동시에 x축, y축에 접해야 됩니다. 근데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릴 때는 이렇게 y는 이퀄 x 이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y는 이퀄 x 이런 곳에 있는 이런 곳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은요, 이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y는 이퀄 마이너스 x 됐습니까? 이런 곳이 있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되셨죠? 아하, 그러니까 뭐 4개의 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이퀄 18 이렇게 처리되는데 y는 이퀄 x랑 만나게 되려면 y 자리에 x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똑같은 식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x-1의 제곱은 9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x-1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x 값은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퀄 18 이렇게 되는데 y는 이퀄 마이너스 x하고 만나는 좌표를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x가 되면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 제곱은 얼마가 되나요? 16에 28,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값은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해서 x 좌표 값이 4개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 원을 구하게 되면 뭐 x가 4였다는 얘기 지금 반지름 길이로 보게 되게 되면은 반지름 길이가 4, 2, 2루트 2, 2루트 2 이렇게 이제 4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제 넓이 합을 구해가니까 16, 4, 8,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r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넓이의 총합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36 파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넓이 합 이렇게 되면 자, 원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에 36파이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36파이 나와라. 자, 됐습니다. 자, 나중에 산수한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고요. 이론들이 이제 어떻게 결합되는지 지금 이제 제가 1사분면에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반지름하고 중심좌표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적용해 갈 때 y는 이퀄 x, y는 이퀄 마이너스 x 만나는 이렇게 자,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까 이제 이 값이 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도 자연스럽게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y는 이퀄 x,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처리해 갈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해야만 조금 효율적으로 산수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 역시 또 한참 헤매고 어렵게 풀거나 아니면 풀이가 안 되거나 뭐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제가 제시해 준 이 이론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셔서 문제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해설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화성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또 다른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bq에 대해서 또 p-q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연립방정식을 무려 2개나 풀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식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2차 연립방정식 중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 형태들입니다. 자, 2차 연립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상수항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서둘러서 좀 진행을 척척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 써져 있고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은 3 이렇게 써져 있는데 풀이 원리는 상수항소고가 풀이 원리가 되는 거죠. 상수항소고 2차에서 상수항이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위쪽 식에 3배를 해주고 아래쪽 식에 5배를 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빼야 되는데 10에서 3 빼니까 7x제곱이 되겠고 15에 6 플러스 21xy가 되겠고 5에다가 9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4 그럼 14y제곱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 결과가 0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x제곱 3xy 플러스 2y제곱은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x 플러스 y x 플러스 2y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x 플러스 2y가 0이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게 되면 x 값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대입하면 되죠. x 값에다가 마이너스 2y 대입하니까 4y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4y 제곱이 되나요? 마이너스 3y 제곱은 5
자, 그렇게 되면은 8에다가 5y 제곱은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y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x, y 이렇게 되는데요. y 값이 1, x, y 이렇게 되는데 y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y 값이 주어지게 되면 x 값은 당연히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x하고 y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x 플러스 y가 0인 이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y에다가 y에다가 또 집어넣을까요? y에다가 마이너스 x, 그러면 x 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 x 그러면 플러스 2x 제곱, 여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y 제곱은 5 이렇게, x 제곱은 이렇게 5가 되는 거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결과는 이곳에서 나올 텐데 x 마이너스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결과는 나왔습니다. 최대값 하게 되면 차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당연히 3이 되겠고, 최소값 이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 3처리 되겠습니다. 1이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과 구해냈습니다. 와우, 일반적인 문제 같으면 이게 이제 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절반 풀었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풀어야 될 요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곱하기하고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p 플러스 q를 x, pq를 y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치환해서 좀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쪽에 주어진 것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그거는 이제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2pq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결과가 17이다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y는 이꼴 17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해야 되는 거죠. 뭐 2배의 y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5는 이꼴 0 처리가 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x 뭐 또 좀 더 볼까요? 1에다가 3, 5, 15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3 또는 x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x 값이 3 나오면 y 값은 얼마가 되나요? 뭐 x 플러스 y 값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y 값은 마이너스 4 처리가 됐고, x 값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y 값은 또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이게 답이 아니고요. p 플러스 q하고 pq를 구해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pq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됐죠. 이걸 만족하면 또 pq를 또 다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방정식을 풀이해야 되는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이런 방정식 풀이를 또 진행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x하고 다르니까 이건 t로 칠할까요? t로 바꿀까요? t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 값이 이제 4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pq 값이 하나는 4가 되면 이제 p하고 q를 이제 구해가야 되는데, p 값이 4가 되게 되면 이거 4가 되니까 q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고, p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q 값은 또 4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이게 지금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t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pq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하나가 pq 이렇게 될 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p 더하기 q 값이 이제 마이너스 5 처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최대 최소 차가 5가 안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5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했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5. 자, 그렇게 됐을 때 엇갈려서 곱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3에 마이너스 3이었고 하나는 5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엇갈려서 곱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15, 15인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참 걸려서 겨우겨우 풀이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시간 싸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 하나 풀이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이것까지 해서 이제 2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되는 것도 좀 찾아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상수항이 존재하는 것은, 상수항이 이렇게 두 숫자가 존재하게 되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은 0 형태를 만들어라. 됐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인수분해가 이루어진다.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면 이걸 이제 문제에서 이제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곱하고 합 형태가 나오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치환을 해서 식을 다시 만들어 놓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2차 연립 시작이야 라고 생각해서 풀이를 진행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문제의 연립방정식에서도 조금 시간이 걸릴 만한 형태들 두 가지를 풀어라 라고 낸 겁니다. 학교에서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집중을 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몇 가지 정리들인데 4명의 학생 중에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 학생 수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공부들을 좀 잘했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삼각형에 대해서 중점을 내밀라고 할 때 중선정리 나온 겁니다. 중선정리. 자, 이 부분은 너무나 확실한 정리니까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맞다라고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개를 살펴봐야 되네. 4개. 다음엔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C에서 2대1 레벨한 점 D라고 했을 때 이 각까지도 공부가 돼 있으면 좋으련만 좀 안 될 수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를 2대1로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축을 좀 이렇게 잡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 좀 이렇게 놓고요. A, B, C, 그러니까 2대1인데 여기 좌표를 C, 0,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20, 0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2대1 레벨하는 점을 D라고 했는데 이건 이거 D라고 표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0 되겠고 이 좌표는 모르니까 A,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AB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E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처리가 되겠고 AC 제곱을 구하게 되면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AD의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D의 제곱을 하게 되면 C제곱 처리됩니다. 자, 요런 길이를 오른쪽에 있는 길이로 표현하고자 할 때 뭐가 문제가 되죠? 자, 이쪽에 있는 4AC, 이쪽에 마이너스 2AC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항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B 제곱에다가 AC 제곱에다가 2배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 사라지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A제곱, B제곱 이 부분들은 3배가 되겠고 이쪽에 4C제곱이 있고 C제곱인데 2배에서 6C제곱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3배의 AD의 제곱이 되겠고 6배의 CD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해서 식이 얻어져 가는 건데 6배 해야 될 부분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6배 CD 제곱이니까. 됐습니까? 정연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 직사각형의 한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해. 이건 좀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각형이 있을 때 사각형 내부에 한 점 이렇게 어딘가에 P가 있다라고 치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쪼개주면 되겠습니다. 변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A, B, C, D 이렇게 놓으면 되죠? 좌표 A, B, C, D 이렇게 뭐 대충 놓고요. 그랬을 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 무슨 일이 좌표를 길이 자체를 이렇게 뒤로 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길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할 때 A제곱 B제곱이 되겠고 A제곱 D제곱이 되겠고 B제곱 C제곱 해서 이제 4개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엇갈려서 구한 이 부분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도 역시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진행해 갈 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제곱제곱해서 더하기 한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엇갈린 대각선 형태의 물론 이제 대각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주보고 있는 걸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면 결과가 같겠다라는 뜻에서 이거 이제 세 번째 설명이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각형 BC를 또 1대3으로 내분하는 실험 문제. 아까 두 번째 문제 형태랑 비슷합니다. BC를 1대3. 그러면 이제 모양을 1대3이니까 또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BC를 1대3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ABC. 여기는 그러면 3C, 0, 여기는 마이너스 C, 0, 여기를 A, B 이렇게 좌표를 잡고요. 여기 좌표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좌표 잡은 부분을 D라고 했다. D라고 했다.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AB 제곱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을 처리하게 되면 A 마이너스 3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AD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고요. 요번에는 BD의 제곱이 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위에 것을 이제 아래 거 두 개로 표현해 가야 되는데 이쪽에 2AC가 생기고 이쪽에 마이너스 6AC가 생기니까 자, 3배의 AB의 제곱을 해야 되겠고 AC의 제곱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배 한번 해보니까 4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생기는데,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죠? 이쪽에 이제 C제곱이 생기는데 이쪽에 9C제곱이니까 와, 10C제곱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D의 10배 되는 이런 형태의 식이 써져야 되는데 전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0배 맞는 건가요? 자, 이렇게.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틀렸고요. 그러니까 맞게 설명한 학생은 2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선 정리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 됐고, 그 다음에 사각형 내부에서 있는 성질, 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렵게 열심히 증명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맞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좀 설명도 기분이 좀 좋은데, 이게 어렵게 설명한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좀 어이없게 틀린 그런 형태니까 좀 기운이 좀 빠집니다. 힘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해설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두 원과의 교점의 개수를 각각 A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합이 3개다? 뭐 교점은 많아야 2개인데 3개란 얘기는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두 점에서 만나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판단 좀 하면 되겠고요. 이때 K를 구하라. K가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조금 효율적으로 좀 풀이할 거 뭐가 없나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1,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고요. 뭐 대략 그려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1,1이 여기가 중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반지름이 1인 원이면 또 이렇게 그려가면 됩니까?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를 그어야 되는데 교점이니까 하나는 또 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쪽에 접하고 이렇게 두 점 만나고 뭐 이렇게 뭐 그거 가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원에 접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중심 잡히고 여기였으니까 마이너스 1,1 하고 반지름 길이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소거되니까 k 마이너스 k 절대값인데요. 그러면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데 양수 k니까 루트 2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접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더 구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도 이쪽 도형도 있는데 위쪽 거 하나만 좀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문제들이 뭐 학교 시험 문제 좀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요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세 학생이 있는데 36개의 초콜릿을 다음과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한다. 됐습니까? 먼저 오호, 그래요. 조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자, 피개를 가지고 와서 이만큼을 가져와서 이만큼은 자기 자신이 갖고 이만큼은 자기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둘에게 나눠줬다. 그럼 얼마씩 나눠줘야 되나요? 4분의 1 P 4분의 1 P를 나눠줬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녀석은 남은 초콜릿 이만큼을 가져와서 3분의 1을 갖고 똑같이 다 나눠 가졌는데요. 그럼 3분의 1 Q 갖고 3분의 1 Q 갖고 3분의 1 Q 가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자, 남은 초콜릿 R개를 가져와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P 더하기 Q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전체 초콜릿 개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초콜릿 몇 개였죠? 36개? 36개 메모해주면 되겠고, 어쨌든 R개를 가져와서 4분의 R은 갖고 4분의 1 R은 자기 자신이 갖고 나머지 초콜릿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줬네요. 자, 그러면 8분의 2, 8분의 6이니까 8분의 3R, 8분의 3R을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졌더니 초콜릿 개수가 이렇게 되겠다. 이만큼이니까 식을 또 열심히 쓰겠습니다. 2분의 1 P 더하기 3분의 1 Q 더하기 8분의 3R 했더니 14개였고,
4분의 1p 더하기 3분의 1q 더하기 8분의 3r을 했더니 12였고 4분의 1p 3분의 1q 더하기 4분의 1r 했더니 몇 개였더라? 10개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쭉쭉쭉쭉 진행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참 뭐 별거 없습니다. 요 두 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빼면 돼요. 4분의 1p를 했더니 2가 되는 거니까 p 값이 8이 나옵니까? 8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뭐 어디 거 할까요? 그냥 이렇게 뭐 보이는 대로 하죠. 뭐 두 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빼게 되면 8분의 R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됩니다. 그러면 R이 16이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뭐 또 다시 연립방정식을 해도 되는데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36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Q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36, 20에서 이렇게 또 빼니까 12가 됩니까? 12 이렇게 해서 Q 값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QR 값을 다 구했습니다. 이때 2P 플러스 3Q, 2P 16에다가 됐고 3Q 36에다가 마이너스 R이다. R 또 16 이렇게 되는데 이거 빼기 이건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그럼 계산 결과는 뭐 가볍게 36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36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 긴 문장 돼 있어 가지고 겁을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은데 이만큼 가져와서 이만큼 갖고 나머지 나눠주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이만큼 가져와서 이만큼 갖고 나머지 또 똑같은 개수 나눠주고 이만큼 가져와서 이만큼 갖고 나머지 똑같이 나눠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민철, 자득, 준우가 가진 개수들이 표시되어 있고 그 개수가 문제에서 나와 있고 됐습니까? 뭐 그냥 간단한 형태의 수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당히 겁을 많이 주는 이제 경험이 없게 되는 즉 이런 문제의 스타일들을 좀 풀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낯설어 가지고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수식으로 바꿔가면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겁먹지 말고 자신감 갖고 학습하라 이런 교훈을 남기는 문제였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기 바랍니다. 자, 14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에 세 점을 꼭 지점을 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중점을 각각 좌표라고 딱 주어져 있고요. 이때 서로 수직이고 거리가 루트이고 뭐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걸까요? 됐습니까?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중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점들 됐습니까? 중점 L 0,3 표시되어 있고 됐습니까? M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 되어 있고 이쪽에 N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A, B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됐습니다. 이제 무게중심이 그런데요. 이렇게 중선으로 열심히 가는 건데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무게중심 좌표가 우리가 구하게 되면 2대1 뭐 이런 형태니까 이런 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겠죠? 이곳에 G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BN과 LM 이 부분이 이제 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항상 직각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직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무게중심이니까 우리가 요렇게 요거의 B가 2대1이라는 것이 학습이 돼 있을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중점을 연결해서 연결하게 되게 되면 다시 요거 대 요거의 B는 또 다시 1대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곳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이렇게 가깝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헷갈릴 때는 숫자를 좀 크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2대1 이렇게 되는 이 숫자를 2,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걸 보면 뭐 4대2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뭐 4대2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 그럼 합이 6이니까 1대1 요금은 3대3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숫자도 합이 6이고 합이 6이니까 숫자를 잘 쪼개면 되겠죠. 잘 쪼개졌습니까? 자, 그러면 제 눈에는 딱 쪼개진 게 보입니다. 이 길이는 얼마고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해서 B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B는 구했고요. B 구했다고 해서 문제풀이가 다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자,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각이라는 요소 부분을 좀 써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좀 살펴보니까 x값이 2 증가하는데 y값은 얼마가 되겠냐? 3에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감소해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BN이라는 선은 기울기가 1이 되겠다는 뜻이죠.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문제에서 또 어떤 주어진 정보가 있냐면 이 선하고 무게중심하고 여기 B가 우리는 길이 B가 지금 3대 1대 2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의 실제 길이가 루트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n에 대한 좌표 AB를 구해 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LM의 중점을 먼저 구해 놓고요. 중점을 구하면 뭐 무리 없이 구할 수 있겠죠. 1,4에 2 이렇게 중점 좌표 열심히 구해 놨습니다. 중점에서부터 요 길이가 루트 2란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되려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3만큼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 2 루트 2가 돼서 이만큼 합치면 3 루트 3이 가야 되는데, 직선 기울기가 1이라는 거하고 3 루트 3은 아주 연결이 잘 될 수 있습니다. x가 3, y 3 증가해서 3 루트 3 이렇게 길이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점에서 3, 3만큼만 더 확장시켜 가면 되는 거니까 좌표를 그러면 4,5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n 좌표.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구했습니다. 자, 열심히 구해서 그래서 A, B 합은 뭐 9다 이렇게 답을 체킹해 주면 되는데, 제가 이제 답 형태대로 이제 결과를 유도해 드리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게 설명한 이 부분들, 즉 도형의 특징, 무게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성질들, 주변에 있는 이론들, 그 다음 직선의 기울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잘 되는 그런 문제니까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리면, 자, 맨 처음에 삼각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점들이 잡혀져 있고요. 중점 좌표 2개가 주어져 있고, 됐습니까? 무게중심을 G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수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중점 연결한 부분하고 무게중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B가 길이 B가 3대 1대 이런 형태의 B가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 1에 해당하는 부가 나중에 이제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3에 해당하는 길이가 3 루트 3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길이 자체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자, 이때 LM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했고요. 그걸 통해서 BN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1을 할 때 3 루트 3 구한 거고, 이거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3 루트 3 부분이 자, 이렇게 x로 3만큼 y로 3만큼 평행이동한 형태로 길이 표현되겠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4,5를 구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하니까 좀 이해는 좀 되십니까? 근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우리가 배운 이론을 도형에 효율적으로 잘 적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 학습 분명히 좀 복습해가면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5분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 되겠습니다. 와우! 뭐 이렇게 문장이 깁니까? 자, 건물을 지을 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률로 건폐율 용적률. 와, 발음도 잘 안 되는 무슨 규칙이 있나 봅니다. 계산을 합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다가 1층 바닥 넓이 곱하기, 아하, 이 건물 중에서 대지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그 비율이 건폐율이군요. 용적률, 건물 대지 면적에서 각 층의 넓이 합을 딱 해서 이제 그 비율, 위로 쌓으면 쌓을수록 용적률이, 그렇죠, 용적률이 늘어나겠군요. 하지만 이제 바닥 맨 처음에 1층 차지하고 있는 바닥 넓이에서 건폐율은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답니다. 1, 2, 3종 거주지역에, 자, 2종 일반 거주지역에, 그러면 요거군요.
바닥 넓이의 대지 면적의 60% 이하의 건물을 지어야 되겠고 마구마구 짓더라도 150, 250 이하가 짓도록 지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가로 세로가 이렇게 직사각형 대지가 있습니다.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된 이렇게 직사각형 4층 건물 지으려고 할 때 가로 세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 달라. 알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대지는 25 곱하기 16이라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5x-10 되겠고 세로 길이 2x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바닥 이 넓이는 60 이하가 돼도 곱하기 100 돼야죠. 곱하기 100. 100 이렇게 된 것이 6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식에다가 4를 곱하기 해주면 그냥 똑같은 식인데 그냥 위에 4를 곱하기 해줘. 4를 곱하기를 마저 더하게 되게 되면 얼마보다? 150보다 크거나 같고 2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작은 이 부분이 4를 곱하면 이게 이제 240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 알았습니다. 최종식이 25 곱하기 16 4 곱하기 5x-10에다가 2x에다가 마저 100까지 곱하기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 150보다 크거나 같고 240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약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 지워서 4 남고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되겠고 5 공통 튀어나오고 x에 x-2 처리해주면은 10이 약분되니까 24하고 15 해서 이런 결과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또 x 값이 음수는 안 되겠죠? x 값이 원래 어이구 마음이 급하다고 이게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x 마이너스 5 플러스 2에서 x 값이 5보다는 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쪽을 풀이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아까 볼 때 최소였죠. 최소값 그러면 5가 되겠습니다. 뭐 좀 더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1, 4, 6, 24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져서 이제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범위가 되는데 최소값은 5 처리가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로 길이 가로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5를 집어넣으니까 25에서 10을 빼니까 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학 선생님이 자제분이 건축학과 다니시는 건가요? 자, 갑자기 이런 문제들을 응용 문제를 꺼내서 당황시키는 문제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많이 어려운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주어진 이 정의 형태들에 충실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이 식을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 세웠고 곱하기 4한 형태의 식이 여기 만들어졌을 때 자, 공통 부분 이런 데 이제 센스 있게 금방 처리한 거죠. 4를 곱하면 240 처리될 거니까 공통 부분에서 최종 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그냥 간단한 이제 부등식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아주 재미난 형태를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낯선 형태의 내용들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 우리가 배운 내용, 수학 지식들을 좀 적용해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7번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가질 때 3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더하기 루트 형태의 최소값 쉽지 않은 형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식인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요게 좀 기존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식 형태를 좀 변형한 거네요. 자, 루트 2를 꺼내서 루트 안에 a-1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a-2분의 7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야 그나마 해석이 좀 되는데 요게 이제 이 루트 요거 때문에 조금 식을 좀 아름답게 변형시킨 거죠.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은 이게 뭐죠? 루트 이렇게 됐던 얘기 지금 거리를 구해가는 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1,1하고 a,0하고 거리를 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쪽은요 2분의 7, 2분의 1하고 a,0 거리를 이렇게 합한 거죠. 됐습니까? 하하, 그럴싸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이라는 점이 있고요. 1,1이라는 점이 있고요. 2분의 7, 이
2분의 7, 대충 점 찍겠습니다. 2분의 7, 2분의 1이라는 점이 있어서 A점 어딘지 모릅니다. 거리를 이렇게 열심히 구했다. 거리의 합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거리 합이 최소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를 점을 대칭해 가지고 직선 거리를 쭉 할 때 이 A가 이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1 되는데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두 삼각형은 뭐 닮은 관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1, 마이너스 1 하고 2분의 7, 2분의 1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구할 거 없고요. X좌표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7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제 A값이 3분의 8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Y좌표는 왜 구하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고. 됐습니까? 요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X좌표는 구해도 되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 X좌편,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B를 이용해서 내분점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3의 1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8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다. 문제의 뜻 파악을 하니까 그대로 풀이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모양이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그럴싸해졌죠. 자, 루트 1을 꺼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요. 자, 그러면 거리를 구해가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에 대한 해석을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도형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거리 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대칭에서 배웠던 우리가 배웠던 이 이론 역시 접목해야 되겠고 그 부분을 직선 방정식에서 교점 찾지 않고 내분점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몇 가지 식에 대한 해석 부분, 그 해석 부분을 이제 어떻게 또 좌표 평면에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지 아주 재미있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다는 얘기는 나름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열심히 복습하셔서 식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효율적인 풀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능력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키워야 되겠습니다. 17번 마무리합니다. 1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세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1, 2, 3, 4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의 넓이 가르쳐줬고 R와는 다행히 가르쳐줬습니다.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와, 진짜 이런 문제까지 다 내네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아야 될 이론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각형에서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하게 됐나요? 자,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변 길이들이 이제 좀 만약에 ABC 이렇게 조져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접하게 되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를 이쪽으로 싹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접하게 되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또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됐습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직선 길이하고 요 직선 길이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더하게 해주면 되죠. 여기를 만약에 PQ라고 해주고 여기를 A라고 해주면 AP 길이 더하기 AQ 길이 이런 식의 형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접하는 거게 되게 되면 또 이게 두 길이가 같아지니까 AP 길이하고 AQ 길이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배의 AP 길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방심에 해당하는 이론인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또 아주 재미난 성질이 이쪽에 이렇게 또 이게 직각으로 돼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안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요 길이가 이제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호, 여기 그림 잘 그려져야 되는데 직각에 1, 1 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내접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이렇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이런 식으로 또 같아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겸사겸사 변기를 AB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쨌든 이런 성질 좀 있고요. 됐습니까? 자, 길이를 이용해서 현명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XY로 할까요? XY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정보들 이용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떤 것부터 할까요? 이렇게 변 길이를 좀 놓게 되게 되면 우선 이제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이꼴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고, x제곱 y제곱은 소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x 플러스 2y에다가 1, 1에 2 나오고 2xy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이꼴 xy, 이런 아름다운 관계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삼각형의 넓이를 주어져 있군요. 그럼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다가 y 플러스 이렇게 더하기 해주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5 이렇게 주어져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xy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1 처리된 게 15란 뜻인데, 문제에서 x 플러스 x 곱하기 y가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2배가 되네요. x 플러스 y 플러스 1에 이제 2배가 처리되는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이꼴 2분의 15가 되겠고, x 플러스 y는 2분의 13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계식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얻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뭐 관계식은 관계식이고, 자, 문제의 그림하고 연결시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한꺼번에 세 개를 다 알아보기 힘드니까 하나하나 좀 처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직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곳에 반지름 길이 이렇게 지금 이게 접하는 이런 형태의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라고 돼 있죠? R2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R2. 근데 지금 요 길이가 1하고 x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삼각형이 둘레의 길이가 돼야 됩니다. 둘레의 길이의 2배요. 아까 설명 이론 드렸죠. 이렇게 둘레의 길이의 2배. 자, 근데 우리가 문자를 저렇게 놓는 순간 삼각형 A, B, C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배는 밑쪽을 할 거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 돼야 되는데 1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y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R2가 y가 돼야 되는 이런 성질이 나오는 거죠.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이쪽 편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편으로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중심에서부터 수선발들을 탁 내려서 열심히 이제 폼 잡고 풀이를 해서, 그럼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길이를 가야 되는데, 이곳이 또 1이 있고 이곳이 뭐가 있었죠? 아까 길이가 y라고 제가 처리했습니까? 자, y라고 처리했었으니까 이곳이 이제 x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R3라는 것이 x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후,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아래쪽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직각 표시되어 있고요. 이쪽에 원이 있어서 중심 좌표를 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됐죠? 이곳이 이제 직각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직각 표시해서 여기 이제 직각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사각형이 된다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정사각형. 됐습니까? 오호, 그렇군요.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길이들이 이제 전부 다 같아져야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길이에 1이 있고 이쪽 길이에 x가 있으면 이만큼 여기 길이는 y가 돼야 되겠고, 이만큼 다 합하면 돼야 되는 거니까, 즉 R4라는 것은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이만큼 길이 부분이 이제 한 변 길이에 대해서 반지름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R1은 문제에서 1이 주어져 있고, 근데 문제에서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R4를 하라는 얘기는 잘 살펴보십시오. 뭐가 돼 있습니까? 와,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1입니다. 뭐죠?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아닙니까? 자, 아주 재밌는 그런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괜히 우리가 이게 나눠서 뭐 이상한 처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2배 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되면 되는데, x 플러스 y는 괜히 구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문제의 답은 15 해서 처리해 가는 건데, 자,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직각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립니다. 우선 방심에 대한 이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까지 길이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그 길이의 몇 배? 2배가 되는 그런 형태. 물론 이제 이쪽 길이는 이쪽 길이 같아집니다. 삼각형이 둘레의 길이가 방심하고 접점까지 거리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주어진 모양의 특징이 아주 재미나게 처리되어 있으면 여기가 직각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 이런 부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관계식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넓이에 대해서 제공한 식에서 관계식들이 이제 좀 이렇게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이 부분이 이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5라는 정보가 사실 주어진 거죠. 넓이 뜻에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내용들, 아까 이제 방심 그 내용을 정리해서 도형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곳 부분이, 그 다음에 이곳 부분이 R3 부분, R2 부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R4 부분, 문제 나온 부분들, 아주 재미난 정보들입니다. 오,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됐습니까?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 이렇군요. 자, 18번. 자,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 도형 파트를 다룰 때도 방심 형태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다루는 문제 형태가 아닌데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도형 원이 또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원들 사이의 관계, 특히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성질하고 매치업시켜가는 아주 훌륭한 문제였습니다. 18번 설명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 해설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차 부등식의 해 범위 안에 존재하도록 K값을 구해주십시오. 자, 일단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x-5, x 플러스 1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범위 표시해서 이제 마이너스 1하고 5를 표시해 갈 수 있는데, 자, 주어진 식의 근이 요 사이에 있어라.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2차 함수 개념을 적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곳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근이 되니까 두 근이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 분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시험에 좀 출제 빈도가 높고 이거는 미래 확률이 높아져도 관심 있게 학습을 좀 잘해야 될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를 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K-1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2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K 제곱 마이너스 4K가 됩니까? 마이너스 4K 이렇게 됐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소거되는 거 됐습니다. 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곳에서 K값 범위를 구하게 되면 K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에서 범위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 대칭축을 좀 알아봐야 되죠. 대칭축. 마이너스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p 이런 형태에서 대칭축이 얻어질 건데 대칭축 해주면 이제 k-1이 되는군요. k-1. 이 부분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가 되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군요. 자, 이 부분 여기 현재까지 공통 부분만 구하더라도 K값은 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K값은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부분에서 답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함수값이죠. 이런 부분 집어넣을 때 양수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 또 양수. 물론 이제 갖다가 이제 들어가는 형태를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1 형태의 지금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에다가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배의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그 다음에 2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K가 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냥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F 얼마나 해야 되죠? 자, 함수값이 5였습니까? 함수값 F5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대입을 해주니까 25가 처리가 되겠고 5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에 K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이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10K에 마이너스 8K가 되겠고 플러스 10, 오, 그러면 35, 36입니까? 갑자기 숫자가 또 커지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K 49, 36 해서 9보다 작거나 같다의 K값이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더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범위 표시 한번 해볼까요? 0 있고 으쌰 4와 6이 있는데
2분의 9. 2분의 9면 얼마죠? 4.5.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갑니까? 그러면 되는 숫자가 이렇게 정수가 몇 개죠? 2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했는데 0하고 4 이렇게 2개의 정수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이 정도면 어려운 거죠. 많이 어렵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고 어려운 거죠. 뭐 근분리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곳 맞습니다. 자, 쉽게 해석해서 항목을 잘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판별식 D 조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 문제 뭐 범위 대칭축 한다는 것만 알면 이제 이 범위 타이하는 건 당연한 결과가 되겠고 그 다음 함수값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모양하고 연결시켜서 조사돼야 될 항목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해 가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소수령 답지 쓰기엔 되게 무지무지 좋은 표현이죠.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뭐 이런 형태를 처리해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신경 써서 학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화성고 시험 문제 중간에 어려운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낯선 표현들 형태의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존재했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겨운 문제풀이 좀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 해설하려고 애썼는데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화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